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샤오미 같은 차다. 이 차는 힘 좋고 유순한 고래 같은 차다.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진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4년식 현대 베라크루즈의 또 4륜 모델 차량이고요. 그 등급은 300 VXL 차량입니다. 사실 베라크루즈는 단종이 됐죠. 네. 단종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이 보이지는 않고 간간히 보여요. 당시에 이 차의 경쟁 모델로 내세웠던 게 이제 모하비였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모하비랑 베라크루즈는 사실 경쟁 관계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요? 왜냐면 모하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 자체가 프레임 바디고, 얘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이기 때문에 지향점이 좀 사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하비는 어떻게 보면은 견인력과 오프로드, 좀 뭐 힘, 파워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 지금 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도시명 SUV로서 모노코크 바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확연히 좀 두 개의 차이가 있죠. 모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각진 디자인에 좀 더 뭐랄까 남자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유선형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좀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예요. 진짜 모하비보다 조금 더 유려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된 이미지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실 지향점이 다른데, 근데 왜 그거를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엔진 자체가 3000cc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대형 SUV다 보니까 이제 경쟁 상대로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두 차량을 경쟁 상대로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첫 스타트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차 말씀드린 대로 외부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디자인 자체가 유선형을 많이 씀으로써 좀 더 세련되고 도시명 이미지로서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진짜 조금 거짓말 많이 보태면 약간 포르쉐 같은 느낌도 나요. 너무 많이 보태면 약간 포르쉐 같은 느낌, 아주 약간 포르쉐 같은 느낌도 나기는 하는데, 그만큼 유선형으로서 좀 부드러운 라인들을 좀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근데 라이트를 정면에서 딱 보면 눈과 눈 사이가 좀 먼. 그리고 얘도 약간, 내가 왜 포르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개구리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제 포르쉐의 느낌도 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때? 전면 여자가 보기에? 개구리 닮았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포르쉐 닮았단 말에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 확실히 좀 진짜 조금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앞에 포인트가 있어서, 원래 베라크루즈랑 모하비 둘 다 아빠차, 남자차, 막 강한 SUV, 큰 차,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딱 가까이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다듬어진 느낌이네? 라는 이미지가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대형 SUV인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시승할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중후함, 그 다음에 위압감, 약간 좀 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베라크루즈는 그냥 전면에서 봤을 때에는 크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뭔가 확 오는 위압감, 이런 느낌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확실히 좀 대신 세련미가 있지, 세련미.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측면을 보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는 대형 SUV답게 역시나 깁니다. 차 자체가 길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적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욕심을 내면 19인치로 인치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18인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 급에 비해서 당시에. 그래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후면에 오게 되면 이 차가 또 대형 SUV답게, 그리고 조금 뭐랄까 고급 SUV라는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리어 램프를 또 다 LED로 박았어. 그래서 알들이 불이 켜졌을 때도 알들이 평평평 다 보일 뿐더러, 그냥 안 들어왔을 때에도 야, 저건 누가 봐도 LED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플러도 좀 달리는 차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지 듀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 요소도 잘 들어가 있어서 후면 디자인이 오히려 전면보다는 좀 더 후면이 더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면 디자인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은 이 정도만 보고,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를 딱 들어오면 역시나 또 고급
또 차량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드를 썼죠. 우드를 쓰고 있죠. 우드를. 이 시대의 그 고급성의 상징. 그래서 약간은 좀 올드하다라는 좀 느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아빠 차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고급감의 우드를 썼고, 근데 또 다행인지 어떻게 보면은 또 의외인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에 또 우드는 안 썼어. 맞아. 핸들에 우드는 안 쓰고 다행이야. 어찌됐건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회색, 짙은 회색? 이게 약간 크롬 비슷한, 알루미늄 비슷한 짙은 회색 알루미늄 그런 걸로 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줬는데, 2014년식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 정도 디자인 그래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부에 들어갔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작아. 생각보다 너무 작아. 거의 스마트폰은 폰 액정 사이즈. 요즘에 약간 이제 노트 사이즈? 노트 시리즈 같은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작은 거는 당시에는 원래 이제 내비 자체가 좀 작았을지언정 요즘 세대에 봤을 때에는 조금 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2014년식의 이 SUV 차량에 현대가 얼마만큼 공을 들였는지는 좀 많은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옵션 자체가 좀 독특한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중국차 리뷰할 때 발판이 들어갔다 나갔다 맞아. 했잖아. 거기서 약간 감명을 얻었죠. 이 차도 있어. 페달이? 이 차도 페달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런 옵션이 있어? 그래서 야, 현대 공 좀 들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자체들도 좀 여러 가지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을 조절하는 것도 전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시트도 2개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도 JBL로 해서 또 나름 고급 스피커가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도 당시를 생각하면 참 많은 거를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괜찮았는데, 또 하나 또 놀라는 깜짝 쇼가 있죠. 뭐냐면 콘솔 박스를 우리가 딱 이걸 열었을 때 이제 쿨링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어. 콘솔 박스 안에 그러면 냉기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음료 같은 거 여름에 넣어놓고 조금 시원하게 마시라고. 약간 침대를 같은데요? 그래서 또 그런 옵션들도 넣어줬다는 것도, 그래서 나는 나름 현대가 좀 이 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SUV답게 수납 공간들 자체들도 많이 잘 해놨어요. 컵홀더도 높이가 똑같은 게 아니고 높이를 좀 약간 차이를 둬서 1단 2단 형태로 해가지고 좀 활용도 좋게 해놨고, 그 다음에 도어 쪽에 당연히 이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넣어줬고, 그래서 요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 SUV로서의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때? 여자가 보기에 내부? 근데 진짜 약간 츤데레 같아요. 겉에서 보면은 약간 뭔가 둔하고 수도분한 느낌이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아빠 같은데 약간 이랬는데, 또 곳곳에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자잘자잘하게 근데 되게 괜찮다라는 말을 자꾸만 남발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좀 나름 현대가 진짜 많은 것들을 넣어줬고,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이 차에 얼마만큼 공을 들였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을 넘어가면, 그다음에 2열 앉아봤잖아. 어땠어? 근데 2열이 좀 약간 반전 있게 그냥 일반적인 대형 SUV를 생각했는데 2열이 생각보다 시트가 평평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편해. 그래, 그거 넉넉해. 생각보다 되게 그리고 또 각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패밀리카로 아빠들이 선호했을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감이 왔었어요. 맞아. 그래서 2열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헤드룸, 레그룸 다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열 같은 경우도 지금 앉았을 때 좀 약간 안락한 느낌을 주는. 심지어 약간 벤같이 그 개인 공조장치가 각 그 위열마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 괜찮은데요? 라는 느낌을 계속 발휘했어요. 지금 보면은 공조장치가 독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필러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천장에도 이제 공조 그 장치 에어밴드를 다 설치를 해놔서
좀 더 쾌적하게 좀 2열 공간도 쾌적하게 갈 수 있게끔 장거리 여행에 좀 더 훨씬 더 좋게끔 잘 배려해줘서 2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3열도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7인승이고 대형 SUV다 보니까 3열도 있는데 3열 우리가 펼쳐봤을 때에는 앉기에는 다소 공간은 근데 되게 넓게 빼는 것 같아요. 근데 레그룸을 어른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높이도 좀 굵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이제 트렁크 공간으로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트렁크 공간으로 썼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로 좋아요. 워낙 넓게 잘 되어 있고 활용도 좋게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차에 또 이제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전동 트렁크란 말이야. 테일게이트가 전동 트렁크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간 차량이야. 전동 트렁크가. 되게 이 당시에 많은 걸 시도한 차가 많네요. 그만큼 그래서 현대가 조금 뭐랄까 공을 좀 많이 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동 트렁크로 문을 딱 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한 번쯤 눈을 돌리는 당시에 좀 그런 그 약간 말 그대로 뽀대용으로 좀 그런 닿는 게 아니고 버튼하나 닫히는 공간은 딱 심지어 얘는 딱 버튼을 누르고 닫힐 때 보면 띠 소리 나면서 깜빡이가 또 양쪽이 딱 깜빡깜빡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더 사람들한테 시선을 더 이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는 되게 아버지의 그 못다한 왕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차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가 정말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당시에 모하비한테 밀려서 생각보다 빚을 많이 바라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스타트할 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인다라는 게 사실 모하비의 좀 인기에 많이 눌려서 길을 못 핀 차량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내부도 이 정도까지 보고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이제 현대의 3000cc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4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4WD 300VXL 등급입니다. 2959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255마력, 48토크, 연비 10.7, 휠베이스 2805, 공차 중량 2115, 가격은 4168만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요. 근데 이제 3000cc의 마력이 또 250마력이 넘는단 말이죠. 토크도 높고. 그래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운전해 볼게요.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진짜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야 이게 디젤차 맞나? 맞아. 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가솔린 차예요? 라고 했어요. 진짜로 되게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동에 대한 억제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사실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가솔린 차량이라고 얘기해도 믿을 만큼 너무나 정숙해요. 우리 오늘 뭐 포르쉐에 뭐 가솔린 차에 너무 구라를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들링 시가 40 초중반, 그리고 이제 저속일 때가 50 중반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3000cc 디젤이 얼마만큼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억제 부분도 얼마만큼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정말 체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톤이 넘는 차량에 200마력이 넘는 차에서 사실 조금 굼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끌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가볍게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회전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거 자체들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나간다라고 느끼면서 여유롭게 나간다라고 느끼거든요. 어때? 옆에서 탔을 때? 그러니까 일단 큰 SUV를 오늘 시승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느끼는 감정 두 가지예요. 아, 오늘 롤링하면서 멀미좋아하겠구나. 아니면 좀 거치게 덩탕덩탕 땡기는 느낌을 들겠구나 했는데, 오늘 딱 타고서 딱 처음에 5분 출발하자마자 가솔린 차예요? 라고 질문이 나올 정도로 아, 너무 부드러워. 진짜 약간 나도 좀 아까 거짓말 못해서 고래 위에 타고 있는 느낌처럼 왜 이 급에 이렇게까지 진동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여유롭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SUV답게 전방 시야가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SUV 현대는 항상 이제 그 화장거울 같이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요즘 차량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차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뭐 겨울이나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빠르게 녹여주고 그런
물기 같은 거 건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뭐 잘 보입니다. 차가 뭐 꺾여 있거나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화면이 좀 작은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화질이 옛날 거죠. 옛날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화질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어찌됐건 후방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계기판 시인성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습니다. 뭐 블루 색깔로 들어가 있으면서, 원래 현대 기아가 또 이 계기판 시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칭찬을 해왔기 때문에 시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큰 차를 탈 때 핸들이 무거우면은 오히려 더 둔하고 맞아요. 부담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차도 대형 SUV지만 핸들이 가볍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주는 부담감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좀 가벼운 편이 좀 난 것 같고,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 정도? 진짜 가볍네요.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 정도.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 운전을 할 때에도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그렇다고 이 차가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또 불안하냐? 그렇진 않아. 근데 진짜 흔들림이 없어. 자동 흔들림이. 이게 이제 바디나 이 무게가 워낙 무겁고 이 버텨주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고속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서 이 핸들이 가벼움으로 인해서 고속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지금 림의 두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잡았을 때에도 림 이 정도로 나도 잡아서 운전하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림의 두께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핸들의 이 가죽 질감이 그렇게까지 좀 고급스러운 질감은 아니고 약간은 좀 싼마이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의 질감인데, 그렇다고 뭐 미끄럽거나 그립감이 떨어진다는 아닌데, 당시에 이제 좀 우리가 느끼는 고급 SUV에는 좀 맞지 않은 핸들의 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또 핸들에 대한 부분도 크게 아쉬움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상당히 편안하다. 정말로 이게 SUV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 근데 진짜 이게 과하지 않은 표현인 게 너무 승차감이 편안해가지고 좀 타는 내내, 제가 원래 SUV 타면 약간의 멀미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억제가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운전자한테나 뭐 동승자한테도 주는 스트레스가 워낙에 적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으면서 이 바디 자체도 워낙에 또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발군이 뭐냐면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나도 좋아요. 네, 정말로 이 차의 진가는 고속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좋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잊을 만큼의 치고 나가는 것도 너무 가볍게 잘 치고 나가서, 이 차가 사실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약간 QM5 같은 느낌이야. 입소문으로 당시에는 모하비한테 밀려서 많이 판매가 안 됐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역주행하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핫한 차 중에 하나거든 이게. 그만큼 너무나도 승차감, 그 다음에 뭐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베라크루즈는 10만부터가 스타트고 10만까지가 차량을 길들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할 정도고, 20만 30만 타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맞아요. 엄청 많아서 이 차가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얼만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주행하면서 인기가 좋은 게 장고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래서 유지 비용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차의 인기가 정말 좋은데, 사실 그런 내구성을 떠나서도 지금 타고 있는 나도 승차감 자체도 너무 좋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가죽이 그렇게까지도 또 많이 좋은 가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퀄팅력도 너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왜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역주행으로 인기가 좋은지를 타보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 동승자 입장에서 느낌은? 진짜 지금 승차감밖에 칭찬할 게 없는 게, 와, 나는 너무 반전이야. SUV에 이제 이 연식의 차를 타면서 항상 느꼈던 불안감과 흔들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지금 발끝에 오는 진동 자체가 되게 없거든요. 소음을 잘 막아주는 거 물론이거니와 발냄새로 쭉쭉 나가는 것처럼 뭐야 가볍게 느껴질 정도인데 하면서 옆에서 느끼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힘에 딱 받쳐주는 느낌? 게다가 진동이 없고 흔들림도 없고 롤링도 없어.
이게 지금 패밀리카랑 도시명 SUV라고 했잖아요. 가족을 태우고 다니기에 여성 운전자든 그러니까 남편이든 와이프든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정말 부담 없이 몰 수 있는 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가 대형 SUV를 시승을 하면 남이가 항상 멀미가 나고 맞아. 빨리 시승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너무나도 힘들어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라크루즈는 처음이에요. 대형 SUV를 이렇게 칭찬하고 맞아, 너무 괜찮아. 너무 편하다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만큼 정말로 차량의 승차감은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또 4륜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너링에 대한 안정성도 꽤 괜찮아요. 사실 대형 SUV나 우리가 산타페를 탔을 때에도 맞아. 차가 길어서 어느 정도의 롤링으로 약간의 기호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지. 저희가 유턴을 하거나 코너를 돌 때에도 그런 롤링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꽤 잘 잡아주고 있어서 정말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SUV가 아닌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든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링이 전혀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그리고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모하비랑 조금만 더 비교를 하자면 모하비는 아빠가 못다 푼 그 스피드와 그 아빠의 거친 그 남성미를 다 풀게 해주는 그 거친 맛이 있는 약간 모는 말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가족들이 정말 오래오래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고속이든 믿고 태워갈 수 있는 좀 더 그렇게 그런 쪽에 포커스가 있는 둘이 정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세련미가 있고 외부에서 세련미뿐만이 아니라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승차감, 그 다음에 안정성,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편안함 이런 데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베라크루즈를 요즘에 중고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캠핑족 플러스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좋겠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장거리 많이 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짐도 많고 낚싯대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베라크루즈를 중고로 또 많이 또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역주행하는지를 우리가 시승을 해보면서 정말 타보면 타볼수록 더욱더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잘 편안하게 여유롭게 힘이 충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올라가는데 한 가지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브레이크는 살짝 밀려요. 아무래도 차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이 밀리는 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12년식 이후부터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 DPF가 있냐 없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노후경유차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12년 이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좀 이왕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2년 이후 차량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실수로 만든 차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차의 후속 모델이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맥스 크루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의 후속도 아니야. 왜냐면 엔진이 달라. 지금 3.0. 맥스 크루즈나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2 디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형 SUV라는 그 명맥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후속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베라크루즈는 그냥 베라크루즈야. 완전히 달라. 고유명사. 엔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베라크루즈의 후속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지. 그만큼 베라크루즈는 독보적인 엔진과 독보적인 이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라크루즈가 단종될 때 정말로 많이 아쉬워하면서 왜 팰리세이드나 그 다음에 맥스 크루즈나 이런 데에는 이 3.0 디젤을 왜 안 넣냐, 이렇게 너무나도 좋고 내구성이 좋은데 이걸 왜 안 넣냐 라고 했는데 현대에 또 큰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어디요? GV80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3.0 디젤 들어갔어.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의 3.0 디젤을 넣어주려고 얘네가 아끼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한 부활이네. 화려한 컴백.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3.0 디젤을 그러니까 이 베라크루즈를 타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야. 사실 베라크루즈 탔던 분들이 맥스 크루즈나 팰리세이드 타면은 성이 안 차겠네. 성이 안 차지. 만족감이 떨어지지. 왜냐면 소음과 진동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 모는 맛도 떨어지고. 모는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베라크루즈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독보적인 포지션이고, 이제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역주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 이 차의 연비가 아까 우리가 10.7 정도 연비였는데 막상 이 차를 끄는 사람들이 또 만족하는 게 연비거든. 또 더 좋아. 더 좋아? 아니, 더 좋다기보다는 한 9에서 10 정도는 나와. 근데 3000cc 차량에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크기가 맞아. 9에서 10 정도 나온다면 사람들은 만족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는 처음에 그냥 스펙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디젤치고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몰아보고 그 다음에 이 차 급이나 엔진 마력이나 이 디젤 CC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연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거의들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현대가 실수가 아니라 진짜 큰 그림을 위한 밑작업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베라 실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 베라 실수. 그래서 그만큼 정말로 좀 잘 만든 차고 좀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고질병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등소 조인트 쪽하고 웜기어 쪽에 이제 누유가 조금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시승하면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차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매 전에 한번 이제 정비소 가서 올려보고 그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체크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차를 사는데 구매하는데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좀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승차감. 네, 너무나도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억제가 잘 되어 있고 정말로 세단과 약간 가솔린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의 그런 부드러움,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첫 번째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형 SUV로서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활용도,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어서 역시나 SUV답게 활용도가 좋다라는 것들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옵션. 당시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많은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고, 특히 2열석에 공조장치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B필러나 천장 쪽 이렇게 좀 그 에어밴드를 빼놨다는 것 자체들도 2열석에 앉은 사람마저도 좀 쾌적하게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고속에 대한 안정성, 물론 뭐 승차감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차에 대한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나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타보면서 계속 놀라면서 탔던 차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부분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갑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시승할 때 얘기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에 대한 가격.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14년식 지금 8만 정도 탄 차인데 이 차 판매가가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형 SUV를 1,000만 원대 살 수 있고 심지어 3000cc 디젤 차량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차가 대비 지금 50% 이상 또 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단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굳이 꼽자면 그냥 내비게이션 작은 거? 화면 작은 거? 와, 이 정도로? 그거 말고는 그냥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 대한 거를 따져봤을 때 단점은, 물론 아까 뭐 저희가 고질병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안 건데, 이 부분 그것 때문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차의 뭐랄까 능력치를 좀 괜히 깎는 듯한 느낌이라서. 초기에 그럼 이거 출고가에 비해서 옵션이 그 안에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가 약간 올드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단점.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억지로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베라크루즈를 당시에 탔을 때에 대한 나이대를 생각한다면 대부분 40대 50대 그 모하비랑 같은 급의 나이대에 이제 소비자였단 말이지. 지금이야 이제 젊은 30대들도 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당시를 생각했을 때 올드한 거는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현대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 돈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받고 했으면 좋겠다. 현대에서 돈 받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탔을 때에 대한 느낌은 그랬어요. 어땠어? 오늘
근데 진짜 SUV고 대형을 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편하고 안락하고 힘 좋고 유연하다고 느꼈을 정도면은 제가 동승자로서 이렇게 느꼈을 정도면 차주도 이만큼 장점을 5개나 꼽았잖아요. 이 차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 밑작업이 아니었을는지 정말 현대가 큰 그림을 그린 어마어마한 그런 차가 아닐까 싶은 게 약간 소름 돋는데. 근데 진짜 3.0 디젤 엔진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서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만까지 길들이고 이제부터 탄다 생각해서 20만 30만을 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로 잘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점으로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아쉽게도 단점을 좀 뭐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는 그렇긴 한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하거나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톡TV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